자, 오늘은 제 1장 오래된 영혼. 뭐 그냥 말 그대로 읽기 모임. 읽기만 해도 너무 좋거든요. 이거 읽기만 해도 너무 좋으니까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맨에 보면 이제 항상 그 첫 번째가 그 위에 이제 그게 나오죠. 나는 어머니의 자궁 안에 있다. 나는 그곳에서 나는 어머니를 볼 수 있다. 나는 그녀를 매우 잘 알고 있다. 고팔지 저기 소리 좀 꺼주시겠어요? 지금 다 음소거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나는 아버지, 누나 그리고 다른 친척들을 본다. 내가 얼마나 그들을 잘 알고 있는가? 나는 그들의 이름 또한 알고 있다. 나는 태어난다. 보통 아기들은 태어날 때 운다.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활짝 웃는다. 사실 나는 태어나서 기쁘다. 나는 내 주인 사람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싶다. 하지만 맙소사, 나는 얼마나 무기력한가. 나의 성대는 아직 말을 할 수 없다. 그들은 나에게 뭔가를 먹이려고 한다. 그들은 작은 면 조각이 들어있는 우유 한 잔을 들고 있다. 그들은 면 조각에서 나의 입으로 우유를 한 방울씩 떨어뜨린다. 나는 그것을 거부하고 컵을 잡기 위해 나의 손을 든다. 그들은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뒤로 물러선다. 나는 내가 그들을 매우 당황스럽게 했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 태어난 아기로 돌아간다. 이게 지금 봐봐, 아난다 무르띠의 최초의 기억, 1969년 겨울에 란치에서 이제 아미타난다. 바바 바바께서 이제 태어날 때의 모습을 이제 회상한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바바가 태어날 때 바바가 이제 지구에 이런 타라카브라마가 지구에 올 때는 인간하고 똑같은 몸으로 인간하고 똑같은 육체적 조건으로 오죠. 그러니까 이제 바바도 엄마 아빠가 계시죠. 지구상의 엄마 아빠, 육체적인 엄마 아빠. 근데 태어날 때 그 바바의 몸이 이제 지구에 올 때 엄마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가족들을 다 보고 있어요. 예. 보통 그 애기들은 태어날 때 그 기억을 못 하잖아요. 보통 애기들은 태어날 때 기억을 못 하는데 바바는 이제 이런 분은 이제 뭐 다 알죠. 이미 뭐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엄마가 뭐 하시는지. 그래가지고 자기 태어난 날 바바가 태어나신 날 1922년 5월 11일 얼마 전에 100주년이었죠. 바바가 태어난 날에 그 이제 그 모습들 친척들이 옛날에는 그 이제 그 산파 역할을 이제 그 친척 중에 이제 할머니 나이 드신 나이 드신 여성분이 보통 그 산파 역할을 해줬죠. 경험이 많으니까. 옛날에 뭐 산부인과 병원 가서 낳고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이제 할머니 오시고 다 친척들 모여 있고 산모가 이제 막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바바는 그 모든 것을 다 보면서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오죠. 그 인도에서는 그때 이제 신생아한테 우유를 먹이는데 그 할머니가 이런 컵에다가 우유컵에다가 면수건을 적셔가지고 그 애기 입에다 이렇게 떨어뜨려줘요. 못 마시니까. 근데 바바는 그냥 인간 애기가 아니죠, 당연히. 바바는 인간 애기가 아니. 그냥 몸은 그냥 인간 애기인데 이미 다 그냥 눈도 안 떴지만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그래서 이 바바가 회상한 내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한 방울씩 떠들으니까 바바가 이 할머니가 왜 이게 그냥 감질나게 한 방울씩 주지 하고 손을 뻗어서 우유컵을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할머니가 깜짝 놀란 거죠. 할머니가 이 얘기는 애기가 아니다. 이거 애기가 아닌가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얘기의 제목이 오래된 영혼이죠. Old Soul.
뭐 우리말로 직역하면 늙은 영혼이죠. 이게 보통 이제 어떤 그 옛날에 성자들이 태어날 때 이제 그 쓰는 표현이죠. 올드 소울이 오셨네. 네, 나이든 영혼이 오셨네. 그러니까 영 소울, 베이비 소울이 아니죠. 바바의 몸은 베이비지만 바바가 베이비 소울이 아닌 거죠. 이미 올드 소울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 얘기 잠깐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 같이 얘기를 나눠보죠. 이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 얘기 어때? 좀 재밌네. 이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전에? 아니요. 예. 그래서 바바가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신생아가 아무것도 못 짚잖아요. 근데 바바가 이렇게 우유컵을 이제 잡으려고 하고 바바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바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이런 타라카 브라마는 지구라는 행성에 올 때는 인간과 똑같은 유태적 조건. 사실 정말 깝깝하죠. 그러니까 이런 존재는 어떤 행성에 갈 때 그 행성의 이제 위기, 그 행성의 멸망의 위기, 보통 그때 오죠. 그때 와서 그 행성을 푸시한다 그래요. 지구 전체를 푸시해버리는 거야. 서서히 이제 지구가 서서히 이제 물질 문명으로 자본주의 완전 물질 문명. 그러니까 보통 물질 문명이 발달하다가 망해버리는 문명들이 많죠. 뭐 아틀란티스 문명도 그렇고 대부분 이 지구상에 바바도 말씀하셨지만 현재의 문명이 7번째 문명이라고요. 현재 문명이 7번째 문명인데 6번의 문명이 다 망했어요. 근데 거의 그게 비슷해요. 물질 문명이 발달하다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지금이랑 비슷하죠. 더 많이 이러면 좋은 집 좋은 차 다 이러다가 결과는 뻔해요. 다 죽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그런 걸 알고 그런 거 다 아는데 조금만 더 요거까지만 한 100억까지만 200억까지만 그러다가 이제 당황하는 거예요. 한두 명이 그런 거 괜찮은데 전체가 다 이렇게 그냥 돈 물질하면 왜냐면 우주는 그거를 하려고 지금 생겨난 공간이 아니거든요. 물질적인 즐거움은 그냥 먹고 살기만 해도 참 즐거워요. 예. 그냥 집에서 그냥 김치찌개 먹는 즐거움이 밖에 가서 뭐 호텔 뷔페 별로 차이 안 나요. 가격이 몇백 배 차이 날지 몰라도 배고프지만 않으면. 그 재미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예전에 그 전두환 씨가 대통령 할 때 청와대 있을 때 전두환 씨가 그 사치와 향락과 뭐 당시 뭐 여자 연예인들 맨날 불러놀고 사치의 극을 달려본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 나중에 이제 뭐 이제 후일담으로 청와대에서 먹은 것 중에 뭐가 제일 맛있던가요? 이게 누가 물어보니까 정말 근데 참 신기하게 자기가 청와대에서 먹은 그 모든 사내 진미 중에 밤에 출출할 때 야식으로 먹은 컵라면이 제일 맛있더래요. 다 먹어보고 물질적인 쾌락은 다 최고에 누려본 역대 대통령 중에 물질적으로는 가장 화려하게 놀아본 그 사람이 내가 먹어본 것 중에는 그 밤에 출출할 때 먹은 컵라면이 제일 맛있던데. 아마 호텔 뷔페 몇 번 가보면 금방 다 알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한두 가지가 맛있는 거지.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음식뿐만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통제가 안 되면은 그 문명 전체가 무너지죠. 지구도 그 위기가 사실 임박했죠. 그때 바바와 같은 이런 타라카 브라마 이 지구에는 3번 왔죠. 지구에는 시바, 크리슈나, 아난다무르티. 정말 우리가 운이 좋게 20세기에 우린 20세기에 다 태어났잖아요. 타라카 브라마가 왔을 때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행운인지 대부분 모르죠. 히말라야에서 거의 히말라야에서 고도로 진화된 성자들이
가장 한탄하는 게 타라카브라마가 왔을 때 못 태어난 거. 그 시대를 못 사는 거. 그걸 가장 한탄을 합니다. 그래서 바바 계셨을 때 실제로 히말라야에서 많이 왔어요. 이 바바 전개도 좀 나오죠. 네. 바바 스토리 전기책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바바 특히 이제 뭐 감옥에 있을 때 이렇게 히말라야에서 이제 막 거의 이제 해탈에 가까이 가 있는 그런 존재들이 와요. 근데 그 어떤 행성에 이런 타라카브라마가 오면은 그런 이제 고도로 진화된 존재들은 금방 느끼거든요. 느낌으로 와서 보통 아직 해탈하면 보통 몸을 벗어나요. 몸이 이제 거추장스러우니까. 네. 그때 허락을 받기 위해서 몇 번 찾아왔어요. 아 봐봐. 이제 뭐 저는 몸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그냥 보통 뭐 해탈자들이 이렇게 몸 버릴 때 뭐 그냥 조용히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요. 조용히 그냥 바다 같은 데 들어가 버리고 남들이 보면 뭐 그냥 뭐 자살하는 거죠. 자살이 아니고 몸을 이제 쓸 이유 없는 게 바바가 너는 해탈에 가까워졌고 엄청난 은총을 받아서 해탈에 가까웠지만 몸을 버리지 마라. 네가 여기까지 해탈하게 올 것까지 수많은 지구인들의 은총을 받았고 네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그 수많은 존재들의 희생으로 네가 여기까지 왔는데 너 해탈했다고 그냥 몸을 버려버리면 한 명 한 명 이 지구상에 해탈한 존재들이 몇 명 있죠. 석가모니도 있었고 여러분 네 사명을 다해라. 그래서 바바가 그걸 타라카브라마가 있을 때는 함부로 그런 성자들이 몸을 못 버려요. 그래서 이제 바바가 마지막으로 이 인류를 위해서 헌신해라서 봉사해라 해서 그래도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해탈자들이 이제 그냥 해탈자들은 빨리 그냥 지구의 존재와 하나 되길 바랄 뿐이지 뭐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몸을 가지고 해볼 건 뭐 그건 그냥 유치할 뿐이지. 그래서 바바가 계속해서 나중에 뭐 그래 한 달만 더 인류를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봉사하고 가거라 하죠. 이 책에 나오던가요? 그 이제 다른 책에 나오던가 그 성자가 한 달도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일주일만 더 살아 있어라. 일주일도 너무 힘들다. 그래서 3일만 더 인류를 위해 봉사해라. 그래 마지막으로 허락해서 3일만 그래서 이제 바바한테 허락을 얻고 이제 그 몸을 버린 이제 그런 성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은 정말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타라카브라마가 없을 때는 이제 뭐 그런 존재들도 뭐 몸을 버리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제자를 이제 양성하든가 뭐 이제 그런 활동들 하고 이제 해탈자들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타라카브라마가 왔을 때는 가장 좋은 기회죠. 가장 좋은 기회고 그래서 명상을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이제 그런 게 사실 이제 느껴져요. 지금은 예전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히말라야 성자들 책을 읽어보면요, 웬만한 사람은 해탈의 꿈도 못 꿔요. 그 정도의 기준이라면 석가모니, 예를 들면 석가모니라든가 이런 석가모니는 수많은 생을 수행을 하면서 뭐 그 마귀들이 뭐 오른팔 주세요. 그럼 오른팔 띄워주고 왼팔 주세요. 그럼 왼팔 띄워주고. 석가모니가 그 마지막 생 그 직전 생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다 감내하고 지금 누가 손가락만 띄워가도 날릴걸요. 웬만한 사람들. 그런 존재만 해탈할 수 있다면 거의 뭐 해탈자가 뭐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이런 이제 타라카브라마들이 그런 뿌려놓은 에너지를 이제 이런 것들에서 명상을 하면 할수록 점점 쉽게 되고 점점 깊게 되고 물질적인 것을 벗어나서 완전히 그 스피리추얼한 세계로 넘어가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충분히 경험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처음에 1장에 항상 이제 바바 직접 말씀하신 것 중에 이렇게 다운표 쳐서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 있죠. 이거는 이제 직접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뭐 다 읽는 건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한 챕터씩 보통 한 챕터씩 해서 한 5페이지나 10페이지 정도 한 챕터가 한 5페이지나 10페이지 정도인데 뭐 한 30분이면 다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좀 보고 들어오시면 좋고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고팔지 여기 1챕터 첫 앞부분 저기 한 보셨나요 전에?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그냥 훑어보는 스타일이라서 네. 잘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어디 읽었는지. 지금 제가 같이 읽은 부분 1챕터 첫 부분 그거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네네. 그럼요. 네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근데 어, 있잖아요. 네, 바바가 살아계실 때, 예, 살아계실 동안은 저는 지구에 있었는데 그 예, 혜택을 제가 모르고 예, 혜택을 받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지냈어. 그게 좀 예. 안타깝잖아요. 예, 그죠? 뭔가 느꼈으면, 그지? 좋은데? 인류들은 그냥 모르고 그냥 살아왔잖아요. 근데 예? 그냥, 몰라도 다 그 혜택을 받아요.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안 한다 말을 알고 바바의 존재를 아는 게 이게 정말 희귀한 일이죠. 이게 그 바바의 은총이 없으면 정말 그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고 또 바바가 직접 뭐그 수십억 인류를 직접 다 컨트롤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바는 전 우주에 이제 마이크로바이타를 컨트롤하죠. 그러니까 그 마이크로바이타가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게 우리가 보이기엔 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미세한 마이크로바이타에 의해서 어, 지난번에도 잠깐 뭐 얘기했지만은 마이크로바이타는 원소 중에 가장 작은 원자 탄소 원자 하나가 30조 개의 마이크로바이타로 되어 있어요. 아직 과학적으로 마이크로바이타를 검출하지 못하고 있죠. 근데 아마 바바는 머지않아 인류가 마이크로바이타를 검출하게 되고 이용하게 될 거라고 이제 얘기하셨고, 마이크로바이타를 활용하게 되면 뭐 암은 이제 뭐 감기 정도도 아니에요. 예. 머지않아 인류는 이런 그 질병 같은 거는 충분히 다 컨트롤하게 되죠. 충분히 다 컨트롤하게 되고 이미 완전히 다른 세상의 모습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고 있죠. 자동차도 뭐 거의 이제 뭐 전기차 벌써 지금 전기차가 대세가 되고 있잖아요. 이제 뭐 그거 아니 그러니까 세상에 그 매연 자동차 매연 이제 없어지는 것만 해도 옛날에 야, 그냥 차 한 대만 지나가도 저걸 어떻게 저 세상을 다 더럽혀서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이제 전기차가 서서히 대세가 되고 있죠. 거기다 이제 자율주행까지 돼버리면 얼마 전에 챗GPT 나오면서 뭐 인간의 그 노동이 거의 필요 없는 이제 바바도 이제 그랬거든요. 인류의 평균 노동 시간이 한 달에 한 달에 1시간 정도로 줄어들 거라고. 그러니까 거의 노동이 없어지는 거죠. 일주일에 15분이라는데 일주일에 15분이 뭐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까. 어, 그러다 보면은 정말 이게 가끔 뭐 외계인들 와서 무슨 뭐 우주선 타고 와서 저는 예전에 그 외계인 얘기를 들으면 우주선 얘기를 들으면요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 아니 저 사람들은 월급을 어디서 받지? 아니 자기네 별에서 아무리 그 비행 접시가 빠르다고 해도 그 지구 한번 탐사하러 오려면은 뭐 그래도 한 몇 달 몇 년은 걸릴 텐데 그 사람도 그 별에서 선발된 인원들일 텐데 도대체 그 우주에 가족 그 외계인들도 자기 별에 가족도 있고 그럴 텐데 예. 지구는 아주 후진국이죠. 지구는 이 은하계에서 아주 소문난 후진국이에요, 사실. 굉장히 예, 그 발전 단계가 아직은 낮은 별이에요. 예. 아, 근데 근데 다다지, 예, 제가 말 주변이 잘 없어서 이제 요약은 못 하겠고, 예, 그 양자역학을 많이 봤거든요? 예, 예, 그 바바 말씀하고 연관이 있나요? 있죠. 예. 네. 양자역학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물체가 그 가장 작은 소립자, 원자보다 작은 소립자가 위치와 운동량이 동시에 측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동시에 측정되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해서 어, 어, 하나의 원자가 두 개의 사건에 동시에 관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인슈타인도 도저히 그걸 못 받아들였죠. 그거는 이미 수학적인 계산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완전히 사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문명으로 넘어가는 그 신호탄 중에 하나가 양자역학이죠. 양자역학. 근데 이미 양자역학은 이미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고는 있어요. 하다못해 지금 이 스마트폰, 줌 이거 다 양자역학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우리는 뭐 의식을 못해서 그렇지만은 특히 전자와 전기 분야 우리가 매일 쓰는 전자, 전기 이게 아직 우리가 그 실체를 몰라요. 그냥 전기가 어떻게 전기가 흐르네. 둘이선에 전기가 흐르네. 근데 이게 파워를 낼 수 있네. 그래서 다 지금 응용해서 쓰고 있을 뿐이지
그 실체를 아직 몰라요. 예. 우리가 매일 스마트폰으로 통화하죠. 스마트폰으로 매일 통화하죠. 예. 그냥 통화가 되니까 할 뿐이에요. 전파가 전달되니까. 근데 이게 지금도 전파가 뭔지, 예. 이 소리가 어떻게 오는지,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무선 전화기를 쓰고 있죠. 우리는 대부분 이게 무선 전화기라고 알고 있죠. 근데 사실은 그 저기 통신회사 직원들은 다 알아요. 예. 예전에 어느 통신회사 직원이 저한테 말해요. 이 무선 전화 사실은 다 유선이에요. 기지국까지, 동네마다 있는 기지국까지 반경 최대한 300m, 보통 300m도 아니에요. 아주 좋은 기지국이나 그렇지. 보통 뭐 몇십 미터, 길게 잡아 300m. 거기까지는 서울에 있는 본사에서 그 몇백 킬로까지는 다 지하에 유선이 깔려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주위만 무선으로 전파가 하는 거죠. 예.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그거 하나예요. 우리는 다 이게 무선 전화라고 다 말을 하지만 세상에 무선 전화 없어요. 다 유선 기반이에요. 예. 각광과. 근데 이게 정말 앞으로 정말 무선화되죠. 이제 머지않아 정말 무선화되고 이제 뭐 양자역학이 더 발달되면 이제 뭐 이제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양자 컴퓨터 같은 거. 지금 컴퓨터는 가장 기본이 이진법이죠. 이진법. 예스나 노냐. 그 트랜지스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진법으로 이 거대한 문명을 만들었는데 지금 양자물리학자들이 삼진법 컴퓨터만 양자 컴퓨터 해가지고 뭐 삼진법 정도만 되면은 뭐 이거는 문명이 이미 뭐 수조 배, 발전 단계가 거의 수억 배, 수조 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 문명은 굉장히 전 우주에서 보면은 아주 한적한 시골이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순진한, 저 발달된 문명에서 볼 때는 아주 순진한. 근데 발달된 문명이 보면 또 이렇게 물질이 거대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제 물질적인 발전은 지구는 상당 부분 이루어졌어요. 상당히 발달된 진보된 별에서는 존재들이 거의 그냥 우리가 보기엔 그냥 거의 명상만 해요. 거의 항상 지복의 상태. 거의 명상만 하면서 가장 행복한 상태. 수명도 물론 길죠. 수명도 굉장히 길고 거의 항상 물질적인 거는 여기보다 발달된 것도 있지만은 오히려 뭐 거의 물질적인 거 사용하지 않는 별들도 있고 주로 이렇게 항상 영적인 즐거움, 영적인 그 스피리추얼한 그 지복을 많이 느끼죠. 그러면서 지구는 굉장히 낙후된 별이었지만 지금 아주 이제 결정적인 시기를 맞고 있죠. 이전에 몰락한 그런 문명과는 다르게 타라카브라마가 왔다는 것은 그 문명은 보증수표예요. 이 문명은 절대 멸망하지 않고 이제 위기를 그러니까 푸시를 한 거죠. 우리가 막 그 지하철 같은데 사람 막 밀릴 때 푸시맨이네 푸시했잖아요. 이거 확실하게 푸시를 하죠. 바바는 실수 안 해요. 푸시맨은 실수할 수도 있지만 바바는 절대 실수하지 않죠.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가 이제 바바에 대한 그 신뢰를 가질 수가 있죠.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시기예요.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래서 그 지금 이제 바바의 탄생에 대한 얘기만 읽었지만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우리가 큰 안도감을 누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긍정적으로 그 생각하고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죠. 절대 이제 당연하지. 네네 우리가 지금 7번째 문명이잖아요. 예예 그게 10,000년 전에 시작됐어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아마 6번째쯤이 한 10,000년 언저리에서 멸망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6번째가 예. 근데 그 망했으니까 전거는 지금 우리 지금 현대 인류 크로마뇽인만 해도 한 10만 년을 살았잖아요. 예. 아마 크로마뇽인 정도가 돼야 아마 문명을 만들 거예요. 그 전에 뭐 호모 에렉투스라든가 이런 건 너무 원시적이라서 문명을 만들기는 어렸을 테고 현생 인류 크로마뇽인 요 정도가 돼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틀랜티스 때가 6번째 문명이었고 그죠? 그렇게 보죠. 예, 그리고 그 후에 그러니까 예, 만 년 전에 예, 그죠? 예. 이제 환인들하고 뭐 그다음에 이집트하고 뭐 생긴 게 7번째 문명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존재들이 있었다면 지금 문명하고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 있었다면 지금 문명하고도 아마 연결이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뭐 지금 때때 환인이나 이런 존재들은 바바가 말씀하신 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몰라요. 저는 예, 바바만 조금 믿기 하여튼간에 때문에. 예, 하여간 예, 예. 어틀란티스가 멸망하면서 6번째 문명이 끝났어요. 그래서 예. 이제 마지막에 7번째 문명이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예, 12,000전 끝났으니까 그 후에 이제 그러니까 10,000년 전쯤 이제 이라고 예, 쭉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여섯 번째 문명 때는 어틀란티스 때는 아 타라카 브라만. 브라만 예, 브라만이에요? 타라카 브라만. 예, 브라만 브라마. M N이 브람 안 들어가요. 그냥 브라마. 브라마 예, 타라카 브라마가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예, 근데 일곱 번째 문명이 와서 타라카 예, 브라마가 세 번이나 태어났어요. 예, 오신 거죠. 예, 예, 그죠? 세 번. 예, 그러니까 이건 예, 정말 대단한 거네, 그죠? 여섯 그렇죠. 번째는 타라카 브라마가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예, 아틀란티스 때 이제 에고가 다 하니까 욕심 때문에, 그죠? 다 그렇죠. 아주 예, 다 망쳤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타라카 브라마가 세 번이나 하면서 이제 축복이 와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도 조금 이제 바른 길로 이제 가는 거네, 그죠? 그렇죠. 예, 네네네네네. 오케이. 그렇죠. 예,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좀 더 보죠. 봐봐 이제 탄생 얘기니까요. 그래서 그 페이지로는 페이지예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락시미 나라야가 바바의 엄마, 모친, 바바 지구상의 모친이죠. 그 지구상의 모친. 예, 사카르 이제 바바의 그 부친, 지구상의 부친이 사카르죠. 그 안에 락시미 나라야나 사카르와 그 안에 사카르 잠깐만 사카르가 부친이고 그 안에 아바라니가 모친이죠. 그 안에 아바라니 그러니까 사카르 아바라니 그러니까 그 정식 명칭이 락시미 나라야나 사카르죠. 그 집에 뭐 성하고 이름을 다 이제 성명을 다 붙인 게 그래서 바바의 속명도 사카르예요. 바바가 집에서 쓰셨던 이름이 사카르. 그래서 바바가 프라우트 얘기를 할 때는 사카르라고 하죠. 프라우트 책을 때 사카르 속명. 왜냐하면 프라우트는 이 세속에 대한 세속의 어떤 정의라든가 세속의 문제를 푸는 이제 그런 가르침이니까 프라우트에 대한 글을 쓸 때는 바바도 사카르라고 쓰세요. 프라밭 란잔 사카르 그 집안의 사카르가 성이죠. 성. 그러니까 사카르 집안에서 쓴 거죠. 그럴 땐 속명을 쓰고요. 모친은 아바라님, 데비트비에 있는 자말포르의 작은 마을에서 1922년 5월 11일 더운 여름날 새벽에 새 생명이 태어나고 있었다. 기온은 그늘에서도 섭씨 40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고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은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아래서 걷는 것을 피하고 되도록이면 시원한 아침을 이용하기 위해 이미 분주했다. 그냥 읽어보기만 해도 재미있어요. 1922년 5월 11일이 이제 알려져 있는 바바 생일이에요. 근데 5월 달에 이거 인도 달력상으로 5월 달에 보름날이에요. 인도에도 달력 그 음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5월 달에 있는 보름날 그게 이해에는 11일이었어요. 양력으로. 양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바바 생일을 기념할 때는 5월 달에 있는 보름날을 바바 생일로 기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날 석가모니 부처도 이날 태어났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잘못 알려있죠. 우리나라는 4월 초파일, 음력 4월 8일로 기념하고 있죠. 이거 지금 한국 불교에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인도에서는 석가모니도 그 5월 달에 보름. 그러니까 음력 4월이지만 보통 이게 양력으로는 5월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부처님 오신 날이 음력 4월 초파일이잖아요. 음력 4월, 보통 양력 5월이죠. 그리고 날짜도 초파일, 8일이 아니라 5월 달에 들어가는 인도 달력상에 음력, 보름날이니까 그게 보통 양력으로는 5월에 해당되고 양력으로는 5월에 해당되고 그 달로 따지면은 보름달 뜬 날. 이날에 보통 성자들이 태어나나. 그러니까 신기하게 이날에 성자들이 태어났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근데 아마 우리나라는 이게 서서히 알려질 거예요. 불교면은 당연히 뭐 인도의 그 기준을 따라야 되는데 왜 우리나라 4월 18일 기념을 언제부터 이렇게 잘못 알려졌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날 날씨가 40도. 인도는요 엄청 더워요.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인도는 엄청 더워서 이날도 40도. 그래 바바는
아침 6시 7분에 태어났어요. 바바는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아칸다 기레탄 스웨덴 같은데 이제 밤새 이제 뭐 생일이나 이제 바바 생일이나 새해 첫날 신년 키르탄 할 때 보통 특히 바바 탄신일에 바바 생일날 6시 7분에 이제 아칸다 키르탄을 이제 그날 그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 6시 7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냥 뭐 밤새서 그냥 6시에 보통 6시에 끝나는데 뭐 이제 어떤 다다가 이제 아유 우리 바바 생일 6시 7분인데 7분간 더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6시 7분에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바바가 태어나신 시간은 6시 7분이다. 근데 뭐 그게 또 뭐 천문학적으로 의미가 있긴 있어요. 근데 뭐 저도 뭐 천문학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재미있는 게 어떤 인간이 태어날 때 당시 모든 별의 위치 모든 별의 위치를 다 정확하게 알면 그 사람의 운명을 100%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점성학이라는 거는 아직 너무 미미해요. 우리나라 사주팔자도 일종의 점성학이죠. 사주팔자 알죠? 사주팔자 뭐 봐요, 우리나라. 화수, 목, 금, 토. 5개 별만 봐. 별도 아니지 뭐. 화성, 금성, 목성, 화수, 금성, 토성. 요 5개 행성 위치. 옛날에는 다 그걸로 사주를 봤다고. 전 우주의 모든 별의 위치를 다 알아야 정확하게 이 사람이 몇 달, 몇 월, 며칠, 몇 시, 몇 초에 뭘 하는지 바바는 다 알죠. 바바는 모든 존재의 그 탄생 시점을 다 알죠. 그 타락하면 도대체 상상이 안 되는 존재예요. 바바는 누굴 딱 보는 순간에 저 사람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초에 무슨 일을 할지 다 알아요. 그 사람이 태어날 때 모든 별의 위치가 물론 그걸 다 외우는 타락해보라마의 그 의식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죠. 외우고 다니는 게 아니죠. 보는 순간 영화처럼 다 보이죠. 보여주기도 해요. 가끔 자 저기를 봐라 그러면은 벽에다가 그냥 영화처럼 이렇게 전생을 다 보여주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굳이 그냥 너무 또 그런 거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운명에 집중하고 뭐 사주팔자 집중하고 정말 그 사람이 태어날 때 모든 이 우주의 전체 별의 위치를 완벽하게 한다면 알 수 있어요. 그건 거의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 인간이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굳이 점성학이나 이런 거에 매달릴 필요가 없죠. 매달릴 필요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11페이지 좀 더 보죠. 재밌으니까 좀만 더 읽어볼게요. 여기도 재밌는데 11페이지 오면은 여기저기에서 마을의 몇몇 불교 신자들은 1년 중 가장 중요한 부처가 태어난 5월 보름을 기르기에 부르냐. 부처가 태어난 5월. 그래서 가로 열고 이건 제가 이제 번역하면서 이제 좀 설명을 붙였어요. 인도에서 부처의 생일은 주로 5월의 보름으로 기념된다. 인도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이 4월 초파일이 아니라 4월 음력으로 4월 보름이죠. 보통 음력으로 4월 보름. 그러면 이제 양력으로 이제 5월 달에 있는 그 보름날이 되는 거죠. 그다음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장소인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보드가야에서 전 세계로부터 온 순리객들은 부처의 탄생을 기념하고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향을 피우고 만트라를 독송하고 있다. 그래서 인도에 가면은 이날에 주로 보드가야 불교 성지죠. 불교 성지. 우리나라 불교 신자들이 제일 가보고 싶어하는 데가 인도의 보드가야거든요. 저도 한번 가봤었는데 불교의 성지죠. 불교의 성지고 그 근처에 그 옛날에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불교 대학이 있죠. 무슨 대학이죠? 그때 딱 2000년 전에 있었던 나라얀 대학인가?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컸던 대학이죠. 인도 문명이 그땐 지구에서 가장 그 큰 문명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불교 대학이 있었죠. 거기도 가봤는데 그 대학이 그때 당시 대학은 다 모든 학생이 다 이렇게 숙식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학생 기숙사, 선생 기숙사, 학생 기숙사 다 있고 전체가 한 2만 명이에요. 2만 명. 2만 명이 숙식을 한 대학이에요. 그 규모가 한 도시죠. 지금은 이제 유적지로만 남아있죠. 근데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여기 학생 기숙사 뭐 여기 다 지금도 그 유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당시 인도 문명이 어느 정도로 인도의 그 인도 문명이 어느 정도 거대한 문명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뒤로 2000년간 이제 많이 물질적으로 뒤처져 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인도 문명이 물질적으로 떠오르고 있죠. 놀랍게도 그것이 한국과 손을 잡은 거죠. 인도에 요즘 한국 붐 엄청나요.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도 다 물어보는 게 뭐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그런 데서 일하고 싶다고 뭐 저한테 부탁을 해요. 인도 그 젊은이들이 내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아유 다다지 저 나중에 한국 가면 현대자동차에서 일할 수 있냐. 뭐 내가 그걸 어떻게 말을 해줘요. 내가 무슨 거기 인사과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 정도로 한국은 물질 문명이 빠르게 발전했지만 그런 이제 스피리추얼한 게 아직은 약하고 인도는 스피리추얼한 면에서 전 세계의 지도 국가가 될 수 있지만 이런 물질 문명이 약했는데 요즘에 굉장히 두 나라가 친해지고 교류가 많아지고 점점 더 아주 그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인도에 관한 그 재미있는 기사들이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첫 번째 1챕터는 이제 바바의 탄생에 대한 거예요. 바바의 탄생에 대한 거. 지금 중요한 부분은 같이 읽었거든요. 바바의 탄생에 대한 거. 그러니까 뭐 이 뒤에도 나오지만 바바께서 6시 7분에 태어나서 할머니가 면수건에다가 우유를 찍어서 입에다 떨어뜨렸더니 바바가 아이고 무슨 이게 뭐 이 한 방울씩 주냐고 그냥 컵을 잡으니까 할머니 깜짝 놀라서 야, 이 영혼은 올드 소울이구나. 어려서부터 이상했던 거예요. 할머니가 보기에도. 또 재밌는 게 여기 하나 더 재밌는 게 그때 당시에는 인도에서 아기들한테 고기를 먹여야 된다고 생선을 먹여야 된다고 그렇게 그런 믿음이 있었대요. 그래야 애들이 머리가 좋아진다고. 그래가지고 바바가 아기 쪽에 자꾸 할머니가 막 생선을 먹이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바바는 평생 그러면 이제 육식을 안 하시니까 한 번은 그냥 할머니가 입에다 억지로 생선을 넣으니까 그 뱉어내면서 그 어린 바바가 할머니한테 그냥 소리를 친 거예요. 할머니 한 번만 더 내 입에 생선 넣으시면은 저 할머니랑 앞으로 절대 밥을 안 먹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 근데 할머니도 알긴 알죠.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여러 수많은 사례를 통해 그 중에 하나가 그 중에 몇 가지가 이제 바로 지금 여기에 나온 얘기죠.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요. 이제 한 1시간 정도씩 할 거니까요. 오늘 이제 첫날이라서 그것만 들어보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뭐 소감 나눌까요? 재미있었어요? 네, 이거의 장점은 네, 이제 그냥 책 읽으면은 네, 그 바바에 대한 거 잠깐 읽으면 그때 그냥 싹 지나가고 잊어먹는데 네. 이렇게 뭐 1시간 동안 대화하니까 바바 그때 탄생한 거 그걸 더 많이 그냥 인상이 더 깊어지는 거야. 아, 그죠? 예, 이랬구나. 기억에 그죠? 남는 거야, 더 훨씬 더. 그냥 예, 한번 맞아요. 훑어먹으면 이제 잊어먹는데 한참은 예, 지금 이제 예, 완전히 이제 들어간 거야, 이제. 아, 그쵸? 그렇게 예, 하셨구나. 그런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아주 좋습니다. 예, 네, 저도 관심 있고, 예, 이게 책을 좀 읽어봤는데 전부 다 기억에 남지 않고요. 예, 어떤 거는 그냥 지나가게 됐지만 또 어떤 거는 정말 이 현실에서 느껴가지고 이렇게 감동으로 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쵸? 예. 예, 그런 부분은 더 다다지 이제 말씀하고 같이 합해서 더 자세히 관심 있게 알고 싶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요 책에 나온 바바 얘기만 해도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바바에 대한 일화를 가장 많이 이제 바바 전기가 지금 몇 종류가 이미 다 출판된 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다양한 재미있는 얘기가 담겨진 걸로 이제 인정받고 있는 책이 이제 바로 요거죠. 그래서 저도 오늘 시작하게 돼서 아주 기쁘고 되도록이면은 매주 화요일 날 이 시간에 더 많은 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은 근데 여기까지 있잖아요. 하고. 한 네, 가지만 줘. 예, 보통 다른 단체의 스승도 있잖아요. 예, 보면은 스승에 관한 것을 내가 보기에는 이거 과장했다. 예, 과장한 것이 느껴져. 예, 예? 그러면 바바의 이런 경우는 사실 그죠? 예. 이제 근거는 없는데 과장이 안 됐다는 어떤 근거가 있죠, 뭐 그게 그래도 확실하게. 그래도 이 책을 지은 미국의 마르기가 지은 거죠. 이 후기에 나와요. 이 책의 네, 근거에서 후기에 나오는데 이 책을 쓰느라고 이분이 인도에 가서 마르기 한 3천 명 정도랑 인터뷰한 거예요. 근데 음, 이 바바의 사건에 대해서 다 조금씩 달라요. 바바 태어났을 때 음, 바바가 어떤 사람은 할머니가 면수건에 뭐 이렇게 찍어주려니까 손을 잡으려고 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양동이 차로 마셨다. 뭐 이렇게 다 다른데 예.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보면 7, 80%가 공통된 것, 7, 80%다 공통된 것. 아, 이건 정말 믿을 음, 만하다. 음, 너무 황당한 거는 이제 빼고, 그러니까 여기 담겨진 것들은 그리고 봐봐요. 실제로 이제 이 뒤에 정말 재미있는 기적적인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 네, 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다 이렇게 직접 인터뷰해서 한 거니까 이거는 뭐 거의 과장이 오히려 이 저자가 하는 길을 자기가 보기엔 더 놀라운 얘기들이 많은데 한두 명만 강하겠지만 다 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과장이 아니라 축소됐을 가능성이 많죠. 과장이 아니라 축소됐을 가능성이 많고 그게 이것으로 재밌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네, 네, 그래요. 예, 그러면은 뭐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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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또 그래요. 다음 뵙겠습니다. 주에 봬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너무스카. 너무스카.